세포들은 다 단백질이에요. 혈액도 다 단백질이에요. 유전간추리랑 같은 말이에요. 단백 섭취랑 같은 말이에요.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용혈성 빈혈도 뭐예요? 단백질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 단백질 증가해요. 발열, 폐혈증, 스테로이드 복용. 이때는 이화작용, 단백질을 파괴하는 작용이죠. 이화작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요소 생산이 증가하고 비교한 크레아틴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개념적으로 분리돼서 제가 분리해서 써놨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부전이에요. 일단 신부전에 빠졌어요. 신부전에 빠졌다는 건 비유엔이랑 크레아틴의 수치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처리돼야 되는 물질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놈이 만성 신부전인지 급성 신부전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당연히 시컬레가 있으면 쉬워요. 오랫동안 증가 있으면 만성 신부전이에요. 근데 초진 환자다 이러면 애매해져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킹야마예요. 신장 초음파랑 그 본스캔이에요. 신장 초음파에서 신장의 크기가 감소되어 있으면 만성 신부전이에요. 정상이면 급성 신부전이에요. 그리고 뒤에 신성 골 2영양증 보겠지만 그 신부전 때는 모든 이온이 증가해요. 왜? GFR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보내? 못 내보내요. 우리 몸에 모든 게 다 증가해요. 물도 증가하고 모든 용질이 다 증가해요. 단 하나 칼슘 감소해요. 왜? 하이퍼포스파테미아는 뭐냐면 우리 뼈 성분이 뭐예요? 칼슘이랑 인의 결합이에요. 칼슘이랑 인은 결합을 워낙 잘해요. 너무 잘해.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됐어. 우리 몸에 인이 많아. 혈액에 인이 많아. 그러면 얘네들이 칼슘이랑 결합해서 침착을 해요. 그래서 칼슘은 감소하는 거예요.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있으면 바로 저칼슘혈증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뒤에 신성 골 2영양증 치료가 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거 다 증가한다. 단 칼슘은 감소한다. 왜? 하이퍼포스파테미아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뭔 얘기하다 또 샜죠? 그래서 신성골 2영양증도 이제 만성신부전이냐 급성신부전이냐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킹야마고요. 자, 그럼 이제 급성신부전이냐 만성신부전이냐 구별이 됐어요. 이제 급성신부전 먼저 할게요. 자, 급성신부전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게 신전성 신부전인지 신성 신부전인지 신후성 신부전인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치료법이 완전 달라요. 치료법이 완전 달라.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킹야마예요. 이거 뭐 열몇 문제 있어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신전성 신부전은 뭐예요? 유효순환혈액량 감소하는 거잖아요. 수액 공급해주면 돼요. 근데 신성 신부전은 뭐예요? 오히려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액 공급을 하면 체액 가다에 의해서 폐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한해야 돼요.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전성이냐 신성이냐 구별하는 게 급성신부전 워크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신후성인 경우에는 막힌 거 풀어주면 즉시 회복되고요. 그래서 이 수치는 무조건 완벽하게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제가 조금 알려드리긴 할게요. 전에 제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몸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면 신장에서 뭘 하냐? 소듐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유린 소듐 감소는 그거 자체로 우리 몸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다라는 사인이에요. 그거 자체로. 그러면 반대급부로 어떻게 되겠죠? 소변에 소듐이 주니까 소듐이랑 물이 주니까 다른 용질에 의한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소변의 삼투압이. 그래서 진한 소변이 나가요. 소듐이 없어지고 진한 소변이 나가요. 그게 포인트예요. 소듐이 없어지고 진한 소변이 나가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유엔도 없어져요. 그러면 볼게요. 자, 소듐을 재흡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프리레날 ARF 요것만 외우시면 요거 아니면 신성 신부전인 거예요.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프리레날 ARF고요. 왜냐하면 얘는 수액 공급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레날 ARF는 아까 유효수는 혈액량 부족이라고 했죠. 소듐 끌어당겨요. 소변에 소듐을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FeNA 1%보다 작고요. 유린 소듐은 20ml 리터보다 작아요.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비유엔 크레아틴 말씀드렸죠. 크레아틴은 재흡수되는 물질이 아닌데 비유엔 재흡수된다고 했어요. 착각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FeNA랑 유린 소듐은 소변에서 계산하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 거고요. 비유엔 크레아틴은 뭐? 혈청에서 검사한 거예요. 혈청.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몸 아니냐 몸 밖이냐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소듐을 재흡수하고 비유엔은 재흡수한다는 그 의미예요. FeNA 계산하는 방법은 PCR 분의 UCR 분의 PNA 분의 UNA 곱하기 100이에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일정하게 배출되는 크레아틴에 대한 소듐의 소듐이 얼마나 배출이 되느냐, 크레아틴에 비해서 소듐이 얼마나 배출이 되느냐를 측정하는 게 FeNA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소듐이랑 비유엔을 재흡수를 해서 나머지 용질에 의해서 소변은 진해져요. 그게 밑에 거예요. 진해져요. 유린 오스몰 500 이상 증가해요. 진해진 거예요. 유린 SG가 1.020보다 커져요. 진해진 거예요. 무거워진 거예요. PCR분의 UCR의 의미가 뭐예요? 플라즈마에 있는 크레아틴보다 유린에 있는 크레아틴이 더 많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진해졌다. 이게 농도거든요. 진해졌다는 거예요. 크레아틴은 양이 변하지 않아요. 크레아틴은 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진해졌다는 건 뭐? 물이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P크레아틴분의 U크레아틴이 40보다 크다라는 거는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을 재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플라즈마에 있는 크레아틴보다 유린에 있는 크레아틴의 농도가 더 높다, 진하다는 얘기예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유레아 비유엔이에요. 비유엔이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이죠. 어쨌든 P유레아분의 U유레아가 8보다 커요. 이것도 유린이 진해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왜 크레아틴은 40보다 크고 왜 유레아는 8보다 크냐? 수치가 다르냐? 자, 유레아는 일부분 재흡수돼요. 크레아틴은 재흡수가 아예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재흡수가 아예 안 되는 건 그만큼 유린이 더 농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40보다 더 큰 숫자예요. 유레아는 일부분 재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린과 플라즈마의 차이가 조금 덜 하겠죠. 그러니까 수치가 작아요.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 쉽고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이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고요. 너무나 킹야마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뭐 부등호 방향이라든지 뭐 검사해야 되는 수치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잘 기억하실 테니까 알려드렸고요. 만성신부전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급성신부전과 감별은 복부 초음파랑 뼈 스캔으로 한다. 정상 심장의 크기는 11cm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랑 단백뇨도 만성신부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확인해봤더니 신성신부전에는 단백뇨가 기술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만성신부전은 단백뇨가 기술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거 두 개가 중요하고요. 개념 잡으려고 써놓은 거니까. 그러면 만성신부전에서 전해질 대사 이상을 볼게요. 일단 만성신부전은 모든 게 늘어나요. 책, 모든 용질 다 늘어나요. 단 칼슘만 빼고. 자, 다 늘어나는데 GFR이 50%로 감소할 때까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크레아틴 유리아 만성신부전 증상이에요. 그래도 기출문제 있어서 뽑아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신장은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장 재흡수, 재분비가 잘 안 일어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 없는 것만 생겨도 바로 증가가 되고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밑에 거는 만성신부전의 임상경과 내내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흡수, 재분비가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예요. GFR이 떨어져도 정상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이후에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듐이랑 클로라이드예요. 기본 수치는 알아두셔야 풀 수 있으시고요. 자, 신성골 이영양증. 이 부분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성골 이영양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이 턴오버, 로우 턴오버.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PTH가 뼈를 부시는 역할을 해요. PTH는 뼈를 부시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하이 턴오버의 다른 말은 PTH 증가예요. 로우 턴오버의 다른 말은 PTH 감소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하이 턴오버는 어떻게 생기냐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이퍼포스파테미아가 생기면 어떻게 돼? 또 그거 말씀드릴게요. PTH의 농도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팩터가 칼슘의 농도예요. PTH는 칼슘 농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인 농도에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칼슘도 조절하고 인도 조절하는 PTH 호르몬이지만 칼슘에 가장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자, 볼게요. 하이퍼포스파테미아예요. 칼슘이랑 결합을 해서 침착을 해버려요. 칼슘 농도 감소하겠죠. 그러면 PTH는 여기에 바로 반응을 해요. PTH가 증가해요. 그러면 하이 턴오버 신성골 이영양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경로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 조절에 있어서 장관에서 칼슘이랑 인 흡수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물질이에요. 비타민 D가 감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관에서 칼슘의 흡수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칼슘 농도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PTH 증가를 일으켜요. 비타민 D는 왜 감소했겠죠? 비타민 D는 뭐예요? 피부에서 빛을 받아서 활성화시켜서 간에서 활성화돼서 신장에서 활성화가 돼야 활성화 물질이 되잖아요. 신장이 망가졌어요. 활성화 물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포스파테미아랑 비타민 D 감소가 그 이니셜을 일으키는 시작을 하는 그 시퀄레고요. 그것 때문에 칼슘이 감소하니까 PTH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 턴오버 신성골 이영양증이 되는 거고요. 하이 턴오버 신성골 이영양증이 낭종 섬유성 골염이에요. 오스테이티스 파이브로사 시스티카예요.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야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 오스테오말라시스를 일으킨다.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병태생리가 뭐였어요? 인 증가한 거잖아요. 치료는 인 감소. 혈중 인산염 농도를 감소시키면 예방도 되고요. 치료도 돼요. 인 결합제제는 뭘 쓰면 되죠? 칼슘이랑 잘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칼슘을 쓰면 돼요.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아세테이트. 칼슘만 쓸 수 있느냐? 아니야.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걸 많이 쓰고요. 만약 이것 때문에 하이퍼칼세미아가 우려된다? 그러면 칼슘이 아닌 다른 인결합제를 쓰면 돼요. 하이 턴오버는 그렇고요. 로우 턴오버는 같은 말이에요. PTH 농도가 낮은 골 이영양증이에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골 연화증이랑 무력성 골 질환이에요. 병태 생리상 하이 턴오버가 만성신부전 골 이영양증 중에 가장 자주 생기는 거고 가장 병태 생리에 맞는 거예요. 근데
무력성 골질환, 어다이나믹 본 디지즈도 PTH 항진, 하이 턴오버 골 변화만큼 흔하다고 해리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왜 생기냐? 병태생리랑 반대 아니냐? 병태생리는 PTH가 증가하는데 반대예요. 왜? 원인 자체가 과다한 비타민 D 치료 때문에 생깁니다. 치료 때문에 생기는 게 다이나믹 본 디지즈예요. 한번 볼까요? 자, 비타민 D를 치료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져요. 아까 PTH는 칼슘이 가장 조절하는 팩터라고 했잖아요. 칼슘 많아지면 PTH 안 나와요. 그래서 로우 턴오버 골이 영양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확실히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고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만성신부전 치료. 이걸 시작하기 전에 신장에서 나쁜 놈 3인자 외우고 갑시다. 나쁜 놈 3인자. 이거 외우시면 다른 거 다 잘 해결이 돼요. 첫 번째, 신부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비엔 크레아틴 상승. 두 번째, 고혈압. 세 번째, 단백뇨. 이 세 개는 신장에서 가장 나쁜 놈 3형제예요. 일단 신부전은 그 자체로 나쁜 놈이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랑 단백뇨는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해리슨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요. 고혈압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단백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혈압이랑 단백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요거 알고 있으면 뒤에 치료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장이 망가지면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뒤에 보시면 다 고혈압 치료예요. 다 고혈압 치료. ACE 이니비터가 왜 프로테인 유리아 있는 때 그 고혈압 약으로 쓴다고요? 그거 자체가 프로테인 유리아를 줄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프로테인 유리아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치료가 다 고혈압 치료길래 그러면 왜 단백뇨 치료는 일단 신부전은 치료법이 없어요. 급성 신부전 빼고는 신부전은 치료법이 없어요. 만성 신부전도 대증요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놈 3형제 중에 신부전 치료 못하는 거 알겠어. 고혈압 치료할 수 있으니까 고혈압으로 치료하는구나. 고혈압을 치료하는구나 알겠어. 단백뇨는 하고 해리슨은 뒤져봤어요. 치료법이 없었으면 하고 빌었어요. 근데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엔세이드나 에이스 이니비터, ARB 이런 걸 쓰면 단백뇨가 준다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일단 뭐 에이스 이니비터, ARB는 어차피 항고혈압제니까 같이 묶여요. 근데 그러면 엔세이드 처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없어요.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병태생리상으로는 엔세이드 처방도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엔세이드 자체가 신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길게 얘기했지만 신장 망가졌을 때 치료는 고혈압 치료예요. 신장 망가졌을 때 치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하이퍼텐션 치료고요. 이 프로테인 리스트릭션을 단백뇨 치료로 외우시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백뇨 치료는 아니고요. 일단 유래아 생성 감소에서 요독 증상이랑 대사성 산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전은 우리 몸에 모든 게 늘어난 거예요. 치료는 안 먹게 하면 돼요. 안 먹게. 그래서 하이퍼텐션 치료는 모든 신장 질환에 들어가는 거고요. 왜? 하이퍼텐션 자체가 신기능을 망가뜨리니까. 다 치료해야 돼요. 무조건 신장에서 고혈압 생기면 무조건 치료해야 돼요. 왜? 그거 자체가 망가뜨리니까. 하이퍼텐션 치료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밑에 거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인 리스트릭션 시키는 거고요. 포타슘, 인도 못 먹게 해야 돼요. 아까 하이퍼포스파테미아 때문에 신성분리 영양증도 생겼잖아요. 하이퍼칼레미아 엄청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소듐이랑 포타슘이 그 신호전달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어쨌든 그거 제한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 치료의 역할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신기능 악화도 방지해요. 체액량 조절로 일단 하고요. 왜? 심부전에서 고혈압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체액량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체액량이. 물이 못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분 제한과 이뇨제를 써주는 거예요. 소금 못 먹게 하고 이뇨제를 써서 체액량을 없애서 하이퍼텐션을 치료하고요. 체액량 조절로 충분하지 않을 때 ACE 이니비터를 쓴다고 해리슨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퍼텐션 치료하고 못 먹게 하면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신대체요법을 해요. 여러분들 퍼시픽 책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때 퍼시픽 책에는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신대체요법 그 수치를 써놨어요. 적응증 수치. 네? 지금 책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일단 해리슨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리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석을 시작하는 수치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 우리가 배운 수치는 뭐냐면 해리슨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보험 처리를 위해서 미국 어디에서 이 기준이 만족이 되면 만성심부전에서 신대체요법을 할 때 보험을 해주는 기준으로서 이 수치를 쓰고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상에서는 그냥 그 수치를 기준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알아도 기출문제 풀려요. 수치 외우면 또 힘들잖아요. 수치 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중복되는 기억이 너무 많아서 수치 외우지 마세요. 저 같으면 안 외우겠어요. 해리슨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대체요법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 시행해요. 미리 하면 안 되냐? 이런 신대체요법이 생존율 향상을 시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합병증 생겼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신기능의 정도와 요독증, 합병증은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해리슨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투석을 시작하는 수치를 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데 보험을 위해서 수치를 정해놓고 하고 있기는 하대요. 뭐 알고 싶은 대로 아세요. 저 같으면 수치 안 외우겠어요. 다른 수치도 외우기 바쁜데. 그래서 신대체요법은 혈액투석을 하는데, 혈액투석을 하면 투석 도중에 수용성 비타민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다. 기출문제에 있어서 주는 거고요. 당연히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복막 투석을 더 선호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어요. 복막 투석의 합병증 중에 CAPD 페리토나이티스가 있어요. 얘는 S 에피더미디스랑 S 아우레우스가 most common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염 심내막염의 원인균과 동일. 이것도 기출문제 있어요. 이건 호모시스테인, 고호모시스테인 치료가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뭔지는 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의 중간 대사 산물이래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의 커다란 위험 인자래요. 심혈관계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거 다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 없애줘야 돼. 어떻게 없애주느냐? 폴레이트, 비타민 B12, 비타민 B6에 의해서 무해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치료는 폴레이트, 비타민 B12, 비타민 B6였죠. B6겠죠. 그래서 치료로 플레이트가 나왔는지 비타민 B12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그 세포 이제 DNA 합성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더 신부전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끝냈어요. 이제 그 밖의 것들이에요. 그 밖의 것들. 힘드시죠? 힘드시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쉴게요. 5분만.